예, 이렇게 완성하고 차에다가 이렇게 임시로 한번 장착해 봤습니다. 세팅을 해보면서 느끼거든요. 그래서 그런 클래식에 맞는, 그러니까 시원하게 막 이렇게 웅장하게 놓으면 호쾌하지 않습니까? 볼륨도 좀 올리고 때에 따라서 베이스도 막 웅하고 뭐 그러면 이게 사람이 이 배가 부를 때 소화 안 될 때 소화가 나도 모르게 확 돼버립니다. 그리고 뭐 스트레스 받고 있는데 막 음악 하면 그런 걸 좀 세게 올려갖고 진짜 시원하고 호쾌하고 호탕하게 듣고 나면 스트레스 받은 건 진짜 싹 없어집니다. 정말입니다. 기분 좋을 때는 뭐 더 기분이 업되고 우리가 음악을 들으면서 감동도 많이 받지 않습니까? 좋은 가로수길을, 멋진 하늘을, 또는 멋진 밤 하늘을 이 드라이브 하면서 음악에 쫙 흘러놓으던, 어떻게 강하게 흘러놓으던 그때는 바로 감동입니다. 감동. 그야말로 내가 감동 받으려고 했던 게 아닌데 뭐 털다 보니까 그 음악이 나오니까 느낌이 확 와요. 그러면 볼륨을 조금 손대 보면 그 감동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가장 건강한 호르몬이 감동받았을 때, 감동을 받았을 때 제일 많이 나온다 하지 않습니까? 박수나 웃고 기분 좋은 생각보다도 감동은 정말 좋은 겁니다. 반갑습니다. 라우르 사운드 대표 이동규입니다. 이번 동영상은 OEM 헤드 유닛이 장착되어 있는 센터펫이야, 여기에 내비게이션과 프리큐, 그리고 CD 체인저 컨트롤 모니터, 또 그리고 프로세서 모니터와 전원단을 확인할 수 있는 적상계 모니터, 그리고 배터리의 전압을 확인할 수 있는 볼트미터, 이것을 운전자가 운전 중에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장착할 겁니다. 통상은 과거에는 이런 개조할 수 있는 센터펫이야 모양이 좋았는데 가면 갈수록 OEM 헤더가 장착되어 있는 공간 주변이 조금 이제 복잡해지고 개조하는데 좀 불편하기도 하고, 그리고 OEM 헤드 모니터를 드러내면 이는 드립 기능, 온보드 장치, 이는 전자식으로 버튼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는 이는 아날로그가 훨씬 좋고 사용하기도 편한데 주행 중에 신성도 좋고, 근데 요즘은 우주된 판인지 다 버튼식입니다. 그리고 숫자로 모니터를 통해서 나타냅니다. 그 숫자가 스테레오 화면에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스테레오를 드러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외부 기기를 장착하는데 애로사항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 차는 다행히 이런 트립 기능에 정보가 이런 모니터에 노출되는 게 아니고 이 자체가 아날로그식이기 때문에 아주 잘 맞는 거로 보여집니다. 젊으신 분들은 모르겠지만은 중년쯤 되면 천에 천 싹 다 그냥 이런 아날로그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왜 OEM사에서 전 세계적으로 버튼식을 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 차는 요행이 원래가 요 형태가 OEM 자리인데 조금 더 깎아 가지고 안드로이드 시스템이 모니터가 달려 있는 건데, 어차피 뭐 제가 개조할 거니까 잘못 깎인 이런 부분들도 문제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일 위에다가 8인치, 이 8인치를 장착할 겁니다. 7인치를 장착하면 이 작으니까 이거 개조하기가 수월한데 요즘은 다 8인치 추세고 또 화면도 다 크니까 커야 또 되고, 그래서 요걸 장착을 요게 보면 제일 상단에 원래는 시계 이게 모듈이 있는데 이거는 꼭 필요한 건 아니니까 이거는 일단 요 속에다가 잡음 안 나게 감아두면 되고, 8인치를 이제 항상 올리고 밑에 비는 공간에다가 프리큐를 달 겁니다. 이 8인치를 장착하는데도 요 하단부가 실제 센터펫이야 이 회색 카바보다 이게 8인치가 더 넓습니다. 그러면 이쪽 부분을 이제 좀 홈을 파든가 이래야 되는데 그러면 또 보기가 싫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행히 또 이 안쪽 부분이 좀 좁기 때문에 이 모니터를 좀 이 상단부 쪽은 표면과 비슷하게 하지만은 이 하단부 쪽은 약간 이렇게 각을 줄 겁니다. 그러면 안쪽으로 들어가게 되겠죠. TV 모니터가 아니고 이게 내비 모니터가 이 센터펫의 각도대로 유지되는 게 아니고 이런 각도로 유지될 겁니다. 그게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상단부 기준으로.
그리하고 또 이제 이 차는 거리 EQ가 있습니다. 이 볼륨 조절과 볼륨 조절이죠. 이제 오디오에는 이제 볼륨 조절이 버튼보다는 이게 손으로 하는 게 편하니까. 그리고 여기 보면 4밴드 이퀄라이즈가 되죠. 서브우퍼, 미드베이스, 미드렌지, 트위터. 이렇게 이건 앞 페다 이칼이고, 요 4밴드만 있어도 좀 전체적인 오디오를 운용하는데 마치 오케스트라 큰 오케스트라 지휘자 형식으로 이렇게 조정이 가능한 겁니다. 그러고 녹음도 요즘 보면 다 다르지 않습니까? 이어폰에 맞춰서 녹음되어 있는 것도 있고 또 뭐 다양합니다. 그래서 어떤 음악은 듣기 좋은데 어떤 음악은 또 시끄럽기도 하고 그럴 때도 있지 않습니까? 또 녹음이 잘 됐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제 볼륨을 많이 올리면 스피커가 이렇게 가깝게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직제범위 볼륨이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 귀에 빠르게 들어옵니다. 그러면 시끄럽게 느껴질 수도 있겠죠. 그때는 이제 이는 거리 EQ에서 조금만 한 1, 2mm만 줄여줘도 좀 좋은 이제 효과를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거리 EQ가 시스템이 클수록 이 거리 EQ가 있으면 좋습니다. 요거 넣고 요 내비게이션을 우에다 넣을 겁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만 해도 참 좋은데 이는 스타일은 이제 자기 차에는 이렇게 해도 돈 안 들이고 장착할 수 있는 거잖아요. 시간도 소비되지 않고 요 약간 양면 테이프나 뒤쪽에다 뭐 해바닥 같은 거나 내밀어서 안에다 팍 낀다든가 이래 하면 이거 쓰는데 아무 문제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근데 우리는 이제 전문가고 또 이게 또 샵에 또 이미지도 있으니까 요거는 이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OEM 하 스타일로 마무리돼야 된다는 거. 그리고 여기는 뭐가 들어가느냐 하면 요게 들어갑니다. 이게 뭐냐면 CD 체인저 컨트롤러입니다. 원래 헤더 유닛에서 CD 체인저랑 다이렉트 연결해서 헤더 유닛 그 판넬 버튼으로 하는데 이는 이제 지금 헤더 유닛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CD 체인저를 이게 플레이 할 수 있는 플레이 모니터죠. 이것을 여기다 장착할 겁니다. 이 햇바닥은 없애버리고 약간 각을 주든지 해서 이거 달고 그러면 이제 결국은 이 제일 상단의 내비와 브레이큐도 이게 요 보면 약간 튀어놓은 유선 형태고 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약간 이제 레진이나 바다로 성형해서 나중에 또 다 전체적으로 도색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어떤 걸 시인성 좋게 버튼 이제 쓰기 편하게 개조해서 도색을 이제 해서 요걸 돋보이게 또 쓰기 편하게 장착을 해야 되겠죠. 그래야 뭐 조잡하지 않으니까. 그리고 요 부분은 제떨입니다. 제떨인데 뭐 어차피 차에 이거 시가잭 필요 없지 않습니까? 제떨이도 필요 없고 그러면 여기 이 뚜껑에다가 요 프로세서 그 조절 모니터기 이게 뒤에 요즘은 아날로그 프로세서를 쓰고 싶지만 아날로그 프로세서 생산을 고급 형태로 생산하는 회사도 이제 없고 또 중고를 이제 사설락 하면 또 케이블도 많아지고 또 고장률도 높고 그래서 요즘은 그냥 디지털 프로세서를 씁니다. 그 디지털 프로세서인데 이 차의 디지털 프로세서는 한 20년 전에 넣었던 겁니다. 그 요즘 진행 프로세서는 아니죠. 여기다 달고 이제 리모컨으로 조정하면 여기에 수치하고 다 뜹니다. 그걸 보고 조정하고 그리고 6개 타입으로 조절 튜닝한 것을 메모할 수 있고 불러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디지털 프로세서 조정기의 장점입니다. 몇 가지 메모할 수 있는 게.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요즘에 그 음악들은 보면 그 녹음실 스튜디오 녹음실 그 엔지니어가 녹음할 때 어떻게 이제 뭐 쉽게 말하면 미드베이스 서브우퍼 미드렌지 트위터 내 어떤 음역력이 있다고 봤을 때 굉장히 하이엔드 오디오에서 차든 홈이든 사람들이 어떤 음원을 듣는 게 뭐 1%도 안 되지 않습니까? 주로 핸드폰에서 듣거나 또는 핸드폰에서 꽂아가지고 핸드폰에 딸려놓는 이어폰으로 듣는 사람들이 음악을 듣는 사람의 한 80%는 차지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러나 그 사람들이 핸드폰을 통해서 음원을 구매하고 그쪽으로 수입을 올려주기 때문에 일단은 돈을 벌기 위해서는 가장 많이 살 수 있는
그 청 스타일에 맞는 패턴으로 녹음을 해야 되는 거죠. 뭐 때에 따라서는 이제 매니아청 레퍼런스급으로 녹음된 음악도 있는데 대개가 이제 그렇지 않다는 거. 그래서 그런 음악들이 더 주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음악들도 하나 이제 적당하게 세팅해서, 그런 음악들은 아무리 세팅을 잘해도 소리 잘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들만 하게끔 또 세팅한 것도 하나 입력할 수 있고, 특히 이제 클래식은 우리가 잘 안 듣는 사람들도 한 번씩 들으면 좋습니다. 마음이 편하고, 또 악기들이 소편성곡이 아닌 실내악 말고 대편성곡을 듣게 되면 공간감도 많이 넓어지고, 클래식 대편성곡은 엔지니어가 녹음할 때 일반 우리 가요나 팝 요즘에 녹음하는 방식하고 다르게 녹음하는 것처럼 제가 느껴지거든요. 예, 제가 보지는 못했는데 이렇게 좀 공간감도 좋고, 또 고역 악기 소리 이런 것들이 특히 보면 주로 이제 주 악기 아닌 색깔 악기들이 많지 않습니까? 대편성곡이니까 그 악기들의 고역 쪽의 소리가 이렇게 좀 세게 녹음됐다기보다는 저 멀리서, 쉽게 말하면 약간 아늑하게 느껴지는 느낌으로 녹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차에서는, 홈에서는 괜찮은데 차에서는 이렇게 좀 생동감 있게 이렇게 움직이는 사방 어떤 시선물들이라든가 드라이브 하면서 시야로 들어오는 것들이 복잡하게 오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것도 있고, 뭐 도심속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음악에 집중하기는 힘든 거죠. 운전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미세하게 이렇게 나타나는 그 고역의 느낌을 받아들이기가 좀 힘듭니다. 그래서 조금은 일반 음악에서는 상관없는데 클래식에서만 그런 겁니다. 조금은 클래식의 하이 톤이 좀 살아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세팅을 해보면서 느끼거든요. 그래서 그런 클래식에 맞는, 그러니까 시원하게 막 이렇게 웅장하게 놓으면 호쾌하지 않습니까? 볼륨도 좀 올리고, 때에 따라서 베이스도 막 하고, 뭐 그러면 이게 사람이 이 배가 부를 때 소화 안 될 때 소화가 나도 모르게 확 돼버립니다. 그리고 뭐 스트레스 받고 있는데 막 음악 하면 그런 걸 좀 세게 올려갖고 진짜 시원하고 호쾌하고 호탕하게 듣고 나면 스트레스 받은 건 진짜 싹 없어집니다. 정말입니다. 기분 좋을 때는 뭐 더 기분이 업되고, 우리가 음악을 들으면서 감동도 많이 받지 않습니까? 좋은 가로수길을, 멋진 하늘을, 또는 멋진 밤 하늘을 이 드라이브 하면서 음악에 쫙 흘러놓으던, 어떻게 강하게 흘러놓으던, 그때는 바로 감동입니다. 감동. 그야말로 내가 감동받으려고 했던 게 아닌데 뭐 털다 보니까 그 음악이 나오니까 느낌이 확 와요. 그러면 볼륨을 조금 손대 보면 그 감동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가장 건강한 호르몬이 감동을 받았을 때 제일 많이 나온다 하지 않습니까? 박수나 웃고 기분 좋은 생각보다도. 감동은 정말 좋은 겁니다. 그래서 가오디오는 이 시식 때때로 외부의 주변의 환경으로 인해서 이게 시각적으로 들어오는 그 어떤 그 느낌과 내 차에서 나오는 음악이 평상시는 별로 안 좋았는데도 오늘따라 엄청 좋게 느낄 때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눈이 올 때는 또 좋지 않습니까? 비가 올 때도 그렇고. 아무튼 간에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죠. 근데 어느 정도 오디오 시스템이 좋은 차들은 아마 그런 경험을 사주분들은 많이 해봤을 겁니다. 그래, 감동을 많이 받으세요. 감동을 많이 받으면 오디오 돈 투자하고 시간 투자한 거 본전 뽑고도 남습니다. 내가 수명이 연장되고 건강해지니까 병원 갈 일도 적어지는 겁니다. 진짜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더 오디오 시스템을 10분 활용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되는 게 디지털 프로세서의 메모리 장치죠. 이렇게 6개 정도 될 수 있으니까 이것을 이렇게 불러낼 때 몇 번을 불러냈는지 확인을 해야 되니까 눈에 안 보이는데 둘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장착을 하고, 그 다음에 요 부분이 또 있습니다. 요 부분은 OEM USB라든가 뭐 억서 읽고 없는 건데, 이 시가잭은 원래 외부로 하나 빼면 되고, 그래서 이 필요 없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요 부분도 이제 이쪽에는 적상계, 이게 우리가 인산철 배터리라 일반 배터리 보면 배터리 마이너스 터미널 입출구 쪽에 장착되는 이제 전기의 흐름을 가지고 현재 이 배터리가 완충이 됐다, 몇 프로 방전이 됐다, 또는 현재
암페어가 몇 암페어가 흐르고 있다. 또는 사용량보다 충전되는 양이 많으면 몇 암페어가 들어오고 있다. 뭐 이런 것도 보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 남아있는 거 가지고 시동을 껐을 때도 조용하게 듣고 싶을 때도 얼마만큼 오디오를 1시간 더 들을 수 있겠네 이대로라면 이런 것도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차주가 있으면 아주 편리한 거죠. 그리고 그거 말고 이제 그 외에 또 리니어 파워 스플라이어가 있죠. 리니어라는 것은 이제 요즘 이제 디지털식의 어떤 장치가 아니고 아날로그식의 지능 장치인데 그게 사운드 전자기기에 특히 음악 사운드 음향기기의 많은 부품들이 리니어 전기를 이렇게 소진하면서 작동하면 좀 더 음악적인 분위기를 재현할 수 있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리니어 전기에 대한 또 전압계 여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제 요것도 약간 이제 스틸 알루미늄 색깔이 있는 거고 요 랩을 이제 보호로 씌웠지만은 요것도 그런 색깔이고 그래서 요 세 개를 묶어주면 좋을 것 같고 상단에는 요 프리앰프도 까맣고 내비도 일단은 어쨌든 간에 뭐 이게 밝은 톤은 아니지 않습니까? 화면이 너무 모르겠지만 그리고 또 CD 컨트롤러 모니터도 까만색이고 그래서 이제 너무 밝은 게 위쪽으로 올라가면 신경 쓰이고 조잡해 보이니까 그래서 이제 요렇게 배열을 이제 기기의 배열을 색상하고 크기 모양 사용 용도에 따라서 이렇게 기기 배열을 잘 하고 그리고 우리는 전문가니까 이 센터페시아를 레진과 바다를 이용해서 개조를 한 다음에 최대한 이렇게 개조한 느낌이 없는 식으로 개조하는 게 가장 잘하는 겁니다. 그리하고 도장으로 도색으로서 이 카바 전체를 이거 다 빼내면 카바 나오지 않습니까? 카바 전체를 도색을 해서 이제 마무리를 할 겁니다. 이런 작업들을 동영상을 혼자서 작업하고 하니까 한 손은 핸드폰, 한 손은 또 이렇게 말을 하고 하다 보니 실제 작업하는 어떤 그 디테일함을 보여주지는 못하지만은 중간중간에 그래도 최대한 뭐 다이를 하든 뭐 어떻게 하든 도움이 될 수 있는 동영상이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이 봤을 때 기감이 되고 도움이 되기 위해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 부가적으로 또 제가 또 홍보가 되고 장사하는 데 도움이 되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도 보는 사람이 어쨌든 도움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 비춰주지는 못해서 또 제가 또 시간 관계상 또 동영상 편집할 시간도 없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양해해 주시고 좀 긍정적으로 제 동영상을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